대법원에 이미 김명수부터 이른바 좌익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판결은 어찌 보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네, 대법원 불신을 부채질한 김태우의 유죄 판결. 네, 최근에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청장의 유죄 판결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관심들을 가질 텐데요. 글쎄요, 왜 관심들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이죠. 내부 고발이 저렇게 대접을 받으면은 이른바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앞으로는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국면이겠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칼럼을 갖고 왔는데요. 예, 내부 고발, 예, 인사이더 뭐라고 그러죠? 휘슬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휘바람을 내부에서 야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여기 비리가 있습니다. 라고 내부를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유부에서는 모르는 바로 이 선관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렇게 썩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기본적인 그 양식이 있다면은 자기 아들, 딸 채용을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그걸 쓰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 예, 이게 바로 이 엄청난 특혜이라는 것을, 그리고 비리라는 것을 그들만 몰랐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내부 고발한 김태우 왜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 그 유죄 판결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을까? 그거를 짚어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앙 칼럼입니다. 강찬호의 시선 논설위원인데요. 대법원 불신 부채질한 김태우 판결. 예,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예, 바로 직전까지 강서구청장이었죠.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시절인 2017년 말 문재인 청와대의 비위 의혹 30여 건을 폭로를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며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김태우가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은 사실로 인정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유죄가 확정됐고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비서관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개울물을 흐리고 농관을 부린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김태우 구청장의 폭로가 없었다면 이런 비리는 영원히 붙였을 것이다. 제 말씀이 바로 이 얘기죠.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식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내부 보고 절차와 미확인 사실을 공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기에 앞서서 언론에 폭로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권력의 비리 고발자는 권력의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당시 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은 친정권, 즉 문재인 정부 성향이 뚜렷했다. 김 구청장이 이런 기관들에 먼저 제보했다면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빵점에 가까웠을 것이다. 또 제보 사실이 청와대에 들어가 중징계 당했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김 구청장 말고도 내부 고발자는 언론을 통해 비리를 폭로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내사 보고서를 폭로한 경찰관도 언론에 제보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내사가 중지된 사안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등 공익에 부합한 측면도 있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런 판례와 현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김태우가 보수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내부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현 대법원이 과연 유죄 판결을 내렸을까 매우 궁금하다. 공무상 비밀은 국가 안보나 정책이지 공직자 비리가 아니다. 공직자 비리를 공무상 비밀로 못 받고 폭로한 신고자를 벌 주는 건
파시즘 전 독재의 전형이다. 김태우 구청장이 서슬퍼런 문재인 정부 초반에 정권 비리를 폭로해 유죄를 끌어낸 공익적 성과는 도이치모터스를 보고서를 공개한 경찰관이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부 절차 누설 같은 형식 논리를 앞세워 징역형을 선고해 임기 1년도 안 된 구청장직을 상실케 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기가 충분하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유죄 확정도 의문을 자아낸다. 대법원은 김 구청장에 대해 2심 선고 후에 9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내렸다. 반면 김 구청장이 폭로한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가 된 조국 전 수석은 1심 판결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 의혹 폭로자는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의혹 당사자는 1심 판결만 이루어진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적군 재판은 속전속결, 아군 재판은 질질 끄는 이중잣대 사법부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재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요즘처럼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적은 결코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가 재직한 5년여 동안 1심 판결이 2년 넘게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2배 넘게 급증하는 등 재판 지연이 일상화하며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두드러진다. 그의 아들 부부는 강남 아파트 청약 당첨 뒤 1년여간 아버지 공관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또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직의 뜻을 표한 임성근 고법부장 판사에게 까놓고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한 것을 부인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차기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반면 교사 삼아 사법부의 권위 회복에 전력할 이유다. 네, 바로 끝 마무리 한 문장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이 김명수를 반면 교사 삼아 사법부의 권위 회복에 전력해야 할 때다. 예, 대법원에 이미 김명수부터 이른바 좌익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판결은 어찌 보면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참 내부 고발로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이 정권의 아주 허술한 그런 도덕적 의식, 그 다음에 내로남불 이 만연된 것을 널리 알린데 내부 고발을 했던 김태우 구청장, 예, 그래서 구청장직을 결국 잃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참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을 한 것이죠.